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이제 좀 급등을 해서 그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동안 힘이 없었던 이제 조국 관련주,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가 상한가를 갖고 삼보산업도 급등을 했어요. 뭐 갑작스레 이제 조국 관련된 이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덕분에 정은호 관련주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늘 5천을 찍었잖아요. 근데 글로벌 IB 즉 투자은행 중에서 유명한 소시에테 제네럴이라고 있어요. 소시에테 제네럴 이 옛날 이제 프랑스 쪽 이제 증권사인데 여기 SG증권에서 이제 어떤 이제 보고서가 나왔냐면 코스피 5천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충격 보고서가 발간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왜 코스피 쪽 지수가 또 특정 대형주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어제 뭐 오죽하면 코스피 지수 이거 변태다 이거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다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 올라간다. 그러면 변태 아니냐. 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갈 때는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쓴 보고서가 있어요. 네. 외국인. 제3자잖아요. 그죠? 네. 제3자가 이제 쓴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더 그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늘 강조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언론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이제 외국계 글로벌 IB의 이제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리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그 5천을 돌파를 했어요. 아침부터 뭐 급등 출발해서 바로 이제 5,019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그런데 이제 끝날 때는 상승폭을 반납을 해서 4,952에서 끝났고 전일 대비 0.8%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어제 알테오젠 때문에 시끄러웠던 코스닥은 2% 급등이 나왔고 여전히 이제 풍부한 거래량을 이제 확인을 했죠. 물론 중소형주도 좋았어요. 중소형주 다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올라오겠다니까요. 네. 오늘 잘 끝났습니다. 일단 이제 하나하나 보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되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이제 그린란드 땅을 미국이 매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죠? 그거에 반발한 덴마크가 그린란드가 현재 덴마크領이니까요. 근데 이제 덴마크가 반발을 했고 주변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총 덴마크 포함해서 총 8개 국가가 그린란드에 이제 군대를 파견했다. 네. 이런 기사까지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 8개 나라, 그러니까 덴마크 빼고 나머지 나라가 덴마크 그린란드에 보낸 군인의 수가 총 다 더해서 40명 정도랍니다.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40명 정도고 독일이 한 15명 보냈는데 트럼프 아저씨가 그 그린란드에 군대 보내거나 아니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을 반대하는 그 국가들에게 2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독일은 15명 전원 철수, 영국은 딱 1명 보냈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명 보냈대. 1명.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나서 당신들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래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유로 스톡스 50을 보시면 그런 이슈 때문에 이틀 동안 실제로 급락이 있었죠. 그죠? 이번 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어제 트럼프가 그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어요. 지금 유럽 가 있거든요. 다보스 포럼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1.2% 올랐고 나스닥도 1.1%, S&P 500 지수도 1.1% 상승 마감을 합니다. 잘 끝났죠?
근데 오늘 보면은 한국 증시도 그래서 어제 요거 때문에 좀 급등 출발했어요. 1.5% 급등 출발했고 대신에 이제 끝날 때는 좀 하락한 거고 오늘 보면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1.7%. 대만 쪽도 보시면은 1.6%. 그러니까 오늘은 오르는 게 정상이었던 거지. 그죠? 네,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야? 저기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0.8% 오르고 있고 중국 증시도 오늘 조금 올랐다고 하기 어렵고 그냥 대충 이게 끝났네. 근데 어쨌든 좀 올랐어요. 왜냐면 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도 반등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이렇게 끝나서 오늘 증시가 상승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 출발했고 실제로 잘 끝난 거죠.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안 열리는 밤에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시작을 하거나 오르거나 내릴지를 가늠하는 것 중에 하나가 MSCI 한국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티커는 ETY, EWY 요건데 이게 뭐냐면 MSCI 한국 인덱스 펀드예요. 이게 어제 4% 급등했어. 4%. 그러면 이게 환율을 좀 감안해야 되는 건데 이게 4% 급등했으면 다음날 우리나라 폭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거든.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4% 급등했더라고. 그 아침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던 현대차도 당연히 이제 급등 출발했겠죠. 근데 현대차가 아침에 몇 %더라? 이게 한 7% 정도 급등 출발했으나 6%구나. 네. 6% 급등 출발해서 마이너스 3%로 끝났고 삼성전자도 급등 출발했지만 내려가서 끝났고 시초가 대비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대부분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들 빼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한 2%. 그 현대차 이런 거 빼면은 나머지 대형주들은 대부분 하락이에요. 대부분 꺾였어. 대형주 막 간다고 우기지 마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라 또. 현대로템 꺾였잖아. 반등 나오고 나서 꺾인 거 아니에요. 하나오션 일단 신고가 딱 전고점 찍고 그죠? 네. 살짝 꺾이고 있잖아. 신고가 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죠? 거의 대부분 이래요. 물론 요즘에 대형주들이 미쳐가지고 무슨 테마주처럼 움직이는데 삼성 SDI가 18% 급등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야. 요즘에 그죠? 네, 대형주 이런 것만 잘 잡으면 돈도 좀 벌리긴 할 것 같긴 한데 운이고. 2차 전지가 왜 급등하냐면 최근에 현대차가 급등하면서 휴머노이드 이슈가 확 부각이 됐고 그래서 로봇 테마주들이 뜨겁게 급등을 했죠. 로봇도 이제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또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돌고 도는 테마예요. 그냥 이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삼성 SDI 보면서 이거 그래 잘해라 뭐 그랬죠. 뭐. 요즘엔 종목도 이런 식으로 가요. 참고하시고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의 대형주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죠.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오히려 더 올랐죠. 코스피는 0.8% 상승으로 끝났는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2%까지 급등을 했고요. 어제 이제 20% 넘게 급락해가지고 코스닥 전체에 큰 부담을 줬던 알테오제는 안타깝게도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빠지고 끝났어요. 그러나 코스닥 시가총액 한 6위 정도 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쭉 뽑았어요. 내가 삼천당 제약 쭉 급등했어. 그리고 뭐 코오롱 티슈진 이런 애들도 시가총액 6조짜리인데 이 정도면 코스닥에서는 거의 대장주들이에요. 다 8% 급등했고 펩트론 이런 애들도 한 10% 급등, 12% 급등했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괜찮았어요. 오늘. 알테오제 빼고. 그 다음에 아까 2차 전지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2, 3위가 누구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거든, 그죠? 얘네들도 이제 10%, 에코프로 10%, 에코프로 BM
7%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르지.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코스닥 대형주만 갔겠죠. 중소형주는 안 가고. 아니라니까. 보세요. 자, 오늘 코스피 당분간 이 차트를 매일 보여드릴 것 같아. 코스피 지수가 0.8% 올랐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대형주는 플러스 0.8% 똑같네요. 지수랑 대형주랑. 코스피 중형주는 1.39% 올랐어. 그리고 어제 중소형주들이 난리치면서 하락을 조금 했지만 중형주의 상승세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 거래가 늘어나면서 신고가 나고 있잖아 지금. 제가 아까도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대형주만 간다고 우기지 말라고. 중소형 또 그래요? 그러면 중소형 지수가 하면 뭐예요? 내 종목이 안 가는데. 기다리라니까. 네. 여기는요, 잔머리를 많이 쓴다고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네. 내 차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겨요. 운이 좋으면 빨리 수익 나는 거고, 운이 나쁘면 맨 뒤에 수익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고 기다리는 게임이거든요. 여기. 주식은요, 인내심 싸움이에요. 인내심, 호흡 조절, 인내심, 마라톤이라니까. 네. 코스피 소형주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플러스 0.72.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전체하고 전체 평균이랑. 코스닥 지수는 아까 2% 올랐죠? 코스닥 대형주 2.86. 잘 올라갔네요, 그죠? 네. 여기는 대형주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 중형주는 1.74. 보세요. 똑같잖아요. 코스피 쪽이랑 거래가 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 저쪽에 대형주 몇 개 띄워서 코스피 5천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개미들 다 이제 꼬셔가지고 사게 만든 다음에 지들은 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미들 중형주 잘 안 사요. 소형주는 많이 사는데 중형주는 잘 안 사요. 자, 코스닥 소형주 여기다 0.7%밖에 안 올랐는데, 그죠? 똑같잖아요. 거래가 막 늘어나면서 신고가 나고 있다니까. 52주 신고까지, 그죠? 네, 나고 있어요. 왜 아니라고 우겨? 응? 이러고 있잖아. 네. 이해가시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쪽을 그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떤 게 힘든 거냐면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코스피 쪽에 지금 뭐 아까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를 사는 거는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유행하고 있으니까. 남들 다 저거 붙여서 지금 다 가슴을 치고 있고 뒤늦게라도 갖고 있는 거 싹 정리해서 그쪽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뉴스 보면은 그냥 삼성전자는 올해 내내 계속 갈 것 같아. 반도체는 영원할 것 같아. 마치 21년도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차 탔잖아요. 어디 부동산에 막차 탔잖아요. 21년도에 전 정부 때.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그냥 현재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지금 정말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 유혹을 참고 안 따라가는 게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거라고. 아니 저기 뭐 다 좋아 보이잖아. 반도체 계속 가고 신고가 나고 사자마자 5% 10% 막 현대차 막 2, 3일 만에 막 30% 이상 급등하고. 세상에 그렇게 안 가던 한국전력도, 그죠? 망할 것 같은 한국전력 주가도 신고가 나는데 그쪽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기업이니까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는 거는 굉장히 쉽다니까요. 굉장히 이지한 거예요. 이지. 굉장히 편한 거예요. 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쉬운 영어라서 그냥 썼습니다. 네. 영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네. 편하잖아요. 이쪽이. 쉽고.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 따라가고 싶은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게 그게 힘든 거라고. 유혹에서 그 유혹을 견디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게 지금 뭔지 아세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 사람 빨리 가라고, 가 사라고. 근데 웃긴 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사라고 대놓고 그러면 또 사지도 못해요. 바보들. 말로만 그래, 말로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입만 사는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대형주 샀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럼 가 사라고 지금. 절대 안 삽니다. 겁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네. 웃지 마세요. 되게 많아 그런 사람. 입만 살았어. 그 입도 아니야 그건. 주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건 입이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제 지금 뭐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도 좀 빨리 좀 수익 나고 싶은데 저렇게 무거운 대형주도 잘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가?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 아셨죠? 제가 그거 도와드리는 거고. 도와드리고 있잖아. 맨날 보여주잖아. 중소형주 가고 있다. 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론 기사에서 이런 거 안 나오죠. 중소형주도 가고 있다. 이런 기사 절대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개미들이 알면 안 되거든. 여기에서 이거 보세요. 그 코스피 5천 돌파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거 어제 나온 기사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왜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증권사, 한국 증권사의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잘렸다고. 왜? 코스피 지수가 너무 올라막 가니까 이거 과열됐다. 이거 조정 얘기해줘야 된다. 그 고집을 꺾지 않아갖고 잘렸대잖아.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나 제가 하는 역할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증권사 지금 소속이 아니니까 안 잘린 것 뿐이지. 응?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잘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거의 증권사에서 한마디 하더라고. 제목, 거의 아무도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다. 글로벌 IB의 충격 보고서. 제가 유튜브 제목에 충격 보고서라고 쓴 거는 이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SG 보고서. 여기에 이제 약자로 SG라 그래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왜 그 SG 증권발 무슨 하한가 사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품절주들이 왜 대거 폭락했었던 적이 있었잖아. 그때 SG 증권 쪽에서 물량 나와서 막 그랬거든요. 네. 그 SG 소시에테 제네랄인데 프랑스 계열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보고서가 나왔냐면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증권사잖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잘 안다고 구조를 여기서 비판을 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지난해부터 역대급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놓았다. 시장의 상승 속에 수급 측면을 볼 때 증권사 중심의 국내 기관 투자자만 증권사 중심의 국내 기관 투자자만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중기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증권사, 즉 금융투자 이놈들만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시장을 왜곡해놨다는 얘기라 지금. 최근에 얘기 많이 해드렸죠. 왜 증권사가 저렇게 주식을 많이 사지? 뭐지 이것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소시에테 제네랄 크로스 에셋 리서치 프랭크 벤짐나 아시아 주식전략 헤드는 지난 15일 누가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가? 이것도 일주일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아무도 없다. Who is buying Korean equity? 이게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Almost nobody. 없다. 거의 없다. 누구만 사는데 국내 증권사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주체는 국내 기관 투자자뿐이다. 그 중에서도 구조화 상품, 이게 뭐냐면 ELS 얘기하는 거예요. ETF ELS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ELS 파생형 연계증권 이거. 그 중에서도 구조화 상품 발행 증가가 상당하다. 외국인은 순매도, 개인 투자자는 뚜렷한 방향성 없는 거래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수익 실현 계속 해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단타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 순매수는 기관 투자자가 유일하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유익 규모는 130억 달러, 외국인은 40억 달러 팔았고요. 개인은 140억 달러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개인 엄청나게 털렸고요. 개인들 중에 돈 버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 주변에도 우리 누가 돈 벌었어요. 아유 그냥 몇 명 있겠지. 응? 외국인도 순매도였다고. 근데 누가요? 국내 기관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거야 이 미친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들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힘들죠. 왜? 종목들은 거의 안 가니까. 대형주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갔지. 그냥 개미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난 소외당한 것 같아. 힘들어. 뭐예요?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국내 기관 이놈들 때문에. 입에서 제가 지금 참고 있어서 그렇지 입에서 지금 쌍욕 나옵니다 진짜. 제가 이거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 증권사에서 보면서 기가 막힌 거야 자기들이 봐도. 시장 수익률 대비 광범위한 투자 수요가 부재함을 시사한다. 자 보세요. 그는 또 지난해 구조화 상품 발행이 전년보다 30%가량 늘어난 게 증권사의 매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LS라고 했죠 이게. 구조화 상품 중 단일 종목 기초자산 비중이 35에서 45% 이상으로 상승했다. 그럼 뭐예요? 특정 종목을 추정하는 ELS를 많이 발행해갖고 지들이 샀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렸단 얘기예요 이게. 특정 종목 올라가잖아 미친듯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요 확대 여력은 제한적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전략적 자산 배분 상한 17.4%에 근접했다. 네. 그 추가 매수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기사 나오죠. 국민연금의 상한을 좀 높인다고 또. 그러니까 정부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지수만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뚜껑을 다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가고 수익 안 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시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시고 이런 기관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 돼요. 엄한 사람 붙들고 응? 화내지 말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누구를 욕해?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만 욕해. 네? 더 있어요. 외국인의 코스피 수요는 삼성전자에만 집중됐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차트 이거 보세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잘 안 팔더라. 그래서 하이닉스가 달랐던 거거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외국인인데 11월 달에 고점 찍고 외국인이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팔아요. 올랐으니까 또. 근데 여기서부터 기관 이놈들이 미친 짓 한 거야 이거 계속. 에? 기관이 장난질하는 거라고 지금. 이 짓을 한 거 이 짓을. 그러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그나마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만 순매수했으며 그나마 그마저도 25년 순유입 20억 달러 미만이다. 삼성전자 비중 50% 이상을 확대되면서 SK 하이닉스 비중은 고점 대비 약 5%포인트 축소됐다. 이렇게 결론. 증권사를 중심으로 기관이 올렸다. 처음에 국민연금도 올렸지만 더 이상 주식을 못 사, 한도가 꽉 차가지고 못하니까 누가? 증권사가 올렸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안 믿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왜? 저는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 저도 동부증권 본사에서 일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 근데 또 이런 걸 보여주면 또 그때 가서 또 믿어. 어쨌든 일주일 전에 나온 건데 나온 기사인데 이제서야 이제 언론에서 슬쩍 나와요. 그 뭐예요? 메이저 언론에서 이거 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썩은 놈들이. 응? 맨날 이거 보여드렸잖아. 이거. 아니 어떻게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를 계속 할 수 있냐고. 저 진짜 전문가면서요.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식 사는 거, 특히 금융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거 처음이었거든. 이상하잖아. 잠깐만. 이런 거 비판하면 잘려요.
기관 저기 투자자들을. 기관만 보세요. 기관 금융투자 여기 12월부터 조금 팔았다가 막 미친듯이 사잖아. 그러다 조금 팔고 또 사고. 아니 여러분들 이 금융투자 얘네가 이제 증권인데 이름 바꾼 거야 금융투자로. 근데 하루에 막 8천억 4천억도 되게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1조 4천억 원, 뭐 9천억 원, 이건 덜 산 거예요. 네, 다시. 전체 통합으로 봐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는 누구 때문이다? 증권에서 이거 사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 전에 연기금이 샀었는데 연기금이 지금 이제 못 사잖아. 이제 한도 차가지고 얘네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5천만 들어놓고 누가 기뻐하는데 지금? 응? 누가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있겠지 일부. 한 사람 있겠지 일부. 있겠죠 일부는. 그 사람들이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네? 이 썩어 무너진 언론들아. 뭐 국민들이 돈 많이 번 것처럼 얘기. 오히려 화병만 더 생기겠어. 아시겠죠? 네. 얘네들이 이거 끝까지 계속 가져갈까요? 아까 이제 거기 보고서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기사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기사에 있거든요. 뭐냐? 그나마 연기금은 장기 투자를 한다. 근데 증권사는 장기 투자하는 애들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저놈들 단타쟁이다. 단타쟁이들이 지금 구조화 상품, 네, ELS 같은 거 사가지고 지수를 저렇게 올려놨는데 쟤들이 언제까지 가져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목이 뭐라고요? 거의 아무도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다. 영어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요즘에 영어들 많이 하시잖아, 그죠? 네. 이거 기본 영어니까 뭐, 그죠? 네. 다 아시잖아. 누가 한국 주식을 사는가? 거의 없다. 거의 아무도 없다. 네? 어이구. 좀만 참으세요. 저러다가 이제 다 팔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쩐지 12월 중순부터, 그죠? 12월 중순 전까지는 코스피 너무 갔다. 그런데 코스닥은 왜 못 갔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온다. 막 언론에서 막 그렇게 정부 발표 나오기 전에 막 분위기를 막 띄우더니 이 기사에서 코스닥 띄워주는 코스닥 불쌍하다 이런 기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최고위 정보를 갖고 있는 최고위층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알테오젠도 얘기 드렸지만 그때마다 알테오젠을 때리면서 코스닥을 주저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지금 여기 형님들 코스피 쪽에 식사가 다 안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어. 어디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또 보여드릴게.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러셀 2000 지수 말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맨날 똑같은 거 보면 지루하니까. 근데 어쨌든 러셀 2000 지수 보면 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중형주 차트랑 똑같아요. 아까 코스피랑 코스닥 중형주 계속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차트 똑같다니까? 가요. 어제 그 코스닥에 알테오젠 난리 지겨가지고 코스닥 소형주 막 급락했잖아요 여기. 급락했지만 제가 어제 캔들을 잘 보라고. 잘 끝나지 않았냐고. 여기도요 오늘 그래도 어제 그날 일 지겼는데 52주 신고가 났어요. 코스닥 소형주도 가고 있어. 근데 이게 누굴 따라간다? 미국 따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코스닥 중소형 지수가 코스피 중소형 지수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증시를 따라간다. 그럼 저 여러분들한테 저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 다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고 달러로 바꾸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중국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건데, 그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중소형 지수가 중국 상해 증시를 따라간다. 그럼 이게 심각한 거거든. 천만 다행입니다. 미국 따라가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요거 소형주 마이크로 캡 인덱스예요. 네. 마이크로가 무슨 뜻이요? 아시겠죠? 여기도 가. 우리나라 소형주 코스닥 소형주 지수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도 그러면 대형주 지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 러셀 1000 지수. 러셀 2000은 중소형 지수인데 러셀 1000은 대형주 지수예요. 보세요. 안 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권법이 있어요. 권법. 옛날 우리 회원이 알려준 건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권법이 박스권이래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박스권에 갇혔어.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돌파하기는커녕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미국 M7전부터 다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지.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주식하지 말고 쉴까요? 아니, 기관 처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기관 중에서 증권, 이 인간들이 만들어온 그 허상은 조심하시라 이거예요. 그거 조심하시라고. 대형주들이 아까 삼성 SDI처럼 뭐 추가 상승 나오는 게 더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면 수익 나겠네. 그러지 마시고 좀 챙겨가면서 하셨으면 챙겨가면서. 아셨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네. 오늘 이제 테마주들은 아까 얘기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2차전지는 제가 극혐, 정말 싫어하는 테마주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년 전에 되게 지금 주식시장이 힘들 때 2차 전지들이 급등하면서 다른 중소형 중소형주들이 다 폭락해가지고 그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2차 전지는 극혐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전기차를 안 살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싫어합니다. 3년 전에 2차 전지 뛰어가지고 2차 전지 넘어가고. 자, 이제 우리 개별 종목 얘기 좀 해도 끝낼게요. 아무튼 요거 이해되셨죠, 그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이런 비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외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비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럴 때는 외국인이 정확하게 보거든. 저거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제서야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런 보고서도 숨기고 안 알려주는 거, 이 메이저 언론 쓰레기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주겠어요? 계속 이제 분위기에 이제 띄워야 되는데 저런 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려다가 움찔거릴 거 아니에요. 안 보여주는구나. 아까 그 기사도 부산일보에서 나온 거. 부산일보에서도 뭐 그렇게 작은 언론사는 아니지만 메이저 언론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또. 그죠?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화천기계가 상한가에 갔어요.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때는 화천기계는 돈이 들어온 게 없어 보인다. 어제까지 차트 모습이거든요. 폭락하고 정원호 관련주는 잘 가는데 전혀 오세훈 관련주처럼 희마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야. 뭘 보고 사? 살 게 없는데. 근데 상한가에 갔어요. 삼보산업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3%로 끝났는데 얘도 막 쭉 떨어지고 희말이 하나도 없었잖아. 거래도 하나도 없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럴 땐 이거 사는 거 아닙니다. 상한가 나왔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가 있어야 사지.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정원으로 미는 분위기인데. 근데 상한가 나오긴 했어요. 왜? 원래 강력한 호재가 나왔거든요. 무슨 호재? 민주당 당대표가 정청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조국, 이 사람이 조국 혁신당 당대표잖아요 지금. 들어오라고 우리 통합합시다 그랬어요. 기사를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우리 합칩시다. 합당 제안. 6.3 지방선거 함께 치릅시다. 그랬더니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얘기죠. 합칠 것 같아. 그죠? 합치지 않겠어요? 합칠 것 같아. 네. 근데 합친다고 해서 조국 저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좀 물음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여기 뭐 유튜브에 댓글 한번 달아보실래요? 네. 조국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면 조국이 서울시장 나올 수 있다. 나올 것 같다. 뭐 되든 안 되든 네,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민주당 당내 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경선은 7일 경선까지는 나올 것 같다. 아니다. 네. 뭐 조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할 것 같다. 한번 써보시죠.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유튜브 댓글 쪽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거기 한번 달아보세요. 네.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올지 안 나올지 100%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그래서 상한가에 한 거, 화천기계가. 그런데 얘가 급등하니까 저쪽에 오늘 원래 대주산업이 이게 저기 정원호잖아요. 야 오늘 가자. 15%막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문헌공파건 양경공파건 뭐 몰라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막 가고 있었어요. 가자 그리고 막 이제 말 타고서 채찍질 하듯이 그죠? 달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달려 그러고 있었는데 달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10시 전부터 직전부터 화천기계가 아까 뉴스 나온 거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가 확 가니까 쭉 가니까 화천기계 붙잡힙니다. 대주산업이 뭐야 이제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폭 만나. 대주산업 들고 계신 분들 짜증났겠어. 그죠? 신고가 한번 내보는 거 막 싶었을 텐데 그죠? 얼마나 짜증나셨겠어. 그죠? 그리고 PS텍 대주산업 따라서 가볼까? 신고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신고가 내다가 어이쿠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다? 정청래 때문이다. 네, 오늘 정청래와 이제 조국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J그룹 마이너스 4%, 61 CNS 마이너스 6%. 근데 뭐 이것 떨어졌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조국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정청래하고 저기 조국 저 두 사람은 친문 아니에요? 친문? 그러니까 족보를 봤을 때 민주당에도 족보가 있잖아. 저쪽은 친문이잖아. 정은호는 친명이고 맞죠? 친명, 친문. 네. 그래 약간 뭐 대립 뭐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대항마가 그 전에 정은호 관련주 막 제가 강조를 많이 할 때는 대항마가 없지 않냐 현재까지. 근데 그랬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또 대항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네, 오늘부로 생겼어. 갑자기 합당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거 감안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일단 화천기가 뭐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오늘 그 재료를 가지고 이 현상 나오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만 또 뭐 제 방송 끝나고 또 이제 무슨 일이 또 정치권에서 벌어질지 모르니 내일 금요일이죠, 그죠? 꼭 얘네들은 주말에 금요일날 주시장 끝나고 나면 뭐 터트리더라고. 네, 정치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5시, 6시 이후에 뭐 터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에 이제 그 이슈에 가둬들라고. 좋은 이슈건 나쁜 이슈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뭐 저기 정은호 관련주 끝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뭐 하락한 애들은 최근에 좀 급등을 한 애들이 하락을 한 거고요. 밑에 눌림목 누르고 있는 애들은 안 떨어졌어요. 거의 안 떨어졌어요. 아 형, 우린 간 것도 없는데 왜 떨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저기 회원들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 작년 가을 겨울 그때쯤에 조국 관련주 하나 사드린 게 있어요. 네, 최근에 들으신 분들 모를 수 있는데 상황 봐가지고 조국 관련주 사야 되겠으면 그거 한번 또 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 작년 가을부터 있었다 우리 방에. 그러면은 그 종목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종목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 추천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그게 조국 관련주라고 추천 안 나가고 다른 이슈 다른 재료로 나갔는데 그게 조국 관련주도 돼요. 과거에 급등했던 적도 있고. 근데 그 종목은 화천기계하고 삼보산업이 많이 가면 네, 뒤따라가는 후발주자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관련주 사야 되겠다 싶으면 아마 그걸 한번 추천 나갈 수도 있어요.
알고는 계세요. 우리 회원들은 있어. 하나 있어. 실제로 옛날에 우리 방에서 그거 조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수익 낸 적도 있고. 조국 관련주 확실히 갈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서울 그러니까 지방선거, 서울시장 관련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요, 이거에 좋은 시나리오는 대선주가 잘 가기, 대선주가 서울시장 관련주가 잘 가기 위한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정원호, 아까 친명, 친문인, 조국 이래가지고 서로 붙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밖에서 뭐 둘 다 뭐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거 치우고, 어차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흥행을 할 수 있죠. 흥행. 뭐 밴드웨건 효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흥행 효과는 누릴 수 있어요. 지지층 내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자기들도 정치적인 어떤 이제 이득이 있을 거고,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받고, 또 요즘에 또 그 좌파 언론들 많잖아, 그죠? 뭐 거기에서 이제 막 다뤄주겠죠. 훌륭한 두 사람이 나와서 막 한단 식으로 막 이렇게 뭐 그쪽 언론들에서 그러면 테마주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조국이 나온다고 해서 정원호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흥행을 더 탈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인지도는 정원호 씨가 인지도가 낮잖아요. 정원호는 인지도가 낮은데 오히려 뭐야 둘이 붙었는데 비슷비슷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선수가 유명한 선수랑 이제 매칭을 하면서, 그죠? 오히려 몸값이 뛰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하면 정원호 이 사람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화천기계도 삼보산업도 올려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나오면서 부활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벌써 또 지났는데 43분이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증권사 이 더러운 놈들이 지수만 끌어올리고 특정 대형주 끌어올려서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한 겁니다. 뭐 정부랑 짰건 안 짰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야 코스피 지수를 저따구로 올렸으면 코스닥은 여러분들 얼마나 더 잘 올리겠어.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저 무거운 코스피도 저 난리를 지기면서 저렇게 6개월, 7개월 만에 그죠? 2,000포인트 했던 걸 5,000을 만들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저 미친 것들이 저 증권사 저 미친 것들이 저렇게 해놨는데, 예? 그러면서 이 미친 언론들은 막 이런 식으로 코스피 잠깐만. 이게 다 선전선동이야. 이게 코스피에 뭐 5천 돌파했다고 막 박수치고 앉아있고 막 꽃가루 휘날리고 있고, 이 미친 것들아. 사람들 힘들어하는데, 그쵸? 이러고 있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코스닥도 올려줄 거거든요. 올려준다고. 왜?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조만간에 이제 발표 나올 것 같아. 이제 무거운 코스피도 저렇게 올렸는데 코스닥은 뭐 일 익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빠요. 코스닥은 또 얼마나 쉽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좋아한다, 원래 대형주 안 했고요, 중소형주 좋아한다 그러면 대형주 보시면서 침 그만 흘리시고, 그죠? 그만 힘들어하시고 중소형주를 계속 가세요.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하지, 그죠? 이때는 이거, 저 때는 저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잘 될 때는 자기 탓, 안 될 때는 남 탓하는 인간들은 절대 돈 못 벌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인간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계속 살리세요. 아셨죠? 또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요즘에 자주 했던 얘기인데, 주식은 고생한 것만큼 수익 나요. 고생한 것만큼 수익 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생을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느냐? 마지막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코스피 대형주 너무 좋아 보이죠? 갈 거면 빨리 가시고, 안 갈 것 같으면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그것만 넘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믿으세요? 아셨죠? 믿으시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